자,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잡음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현직 의사인 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강원도 평창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죠.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 농지법 위반일 가능성 지금 청문회에서 뭐 밝히겠다고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은? 네, 일단 저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성실하게 소명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히 그 1998년에 구매했던 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1차 그 평창 올림픽이 유치되기 그 시도가 무산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예. 뭐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뭐 이렇게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농지 관련해서 또 직불금을 또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농민 여러분들의 땅값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받았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네. 저는 충분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정은경 후보자 같은 경우에 배우자 소유의 농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는 이 농업 직불금이 지급이 됐다. 이런 의혹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던 주민들은 직불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았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 후보자 배우자가 해당 직불금을 수령을 했다면 이건 역시 부정 수령이 될 가능성은 높은 거죠. 저건 죄죠. 예. 이제 뭐 환수되는 걸 떠나서 저건 직불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고정직불금이라 해서 헥타르당 얼마씩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 부분은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다면, 네. 않았는데 90일 이상 농사를 져야 되는 거니까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3,700만 원 이상의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속이고 했다 그러면 저 사기죄가 되는 거죠. 사실 보조금 사기하고 유사한 구조입니다. 또 하나는 98년도에 땅을 샀는데 그 땅 내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절반가량을 자기가 농사를 져야 돼요. 직접 자기 노동력으로. 예. 그래야지만 이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냅니다. 네. 이걸 만약에 거기에 다른 거짓말로 기재했다. 농사를 안 질 건데 짓겠다 그랬다. 이것 또한 사기죠. 업무방해고. 예. 업무집행방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가 되는 거예요. 농지를 본인이 뭐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 그 목적은 저희가 알 수 없으나 예. 어쨌든 만약에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이건 죄가 되는 거라서 저 부분을 청문회까지 가서 꼭 해명해야 되나요? 아하. 지금부터 해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후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편분랑 상의해가지고 본인이 알아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하. 죄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하에 후보자분들은 국무위원 후보자분들은 전부 다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래요. 예. 지금 해명하세요. 지금 얼른. 그래 시간도 없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뭐 자료가 있고 내가 저게 문제가 저게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소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면 되는데 왜 소명을 청문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죠? 글쎄요, 뭐 제가 뭐 정은경 후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지난번 정은경 후보자 이 인선을 발표할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이게 관련된 그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야당에서 미리 지금 정은경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이해 충돌과 관련된 소지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지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예. 아마 될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정은경 후보자의 여러 가지 의혹을 검증했던 대통령실 차원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된다,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눈높이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여부는 아마 따져볼 대목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이 직불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08년도 초에 우리 전국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예. 당시 그때 공직자들의 직불금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그 각 공직자들의 명단을 폐기 처분하는 바람에 당시 그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위원 2명이 예. 결국은 그러니까 옷을 벗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 이후의 직불금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기준이 만들어졌는데 예. 물론 뭐 정경 후보자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배우자가 받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상당히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정경 후보자가 꽤 고위 공직자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국민의 눈높이하고 가히 맞을 수 있을지 저조차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19 관련 업체의 주식 거래에서 이해 충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올려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자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 교수 재직 시절에 본인이 직접 제1저자라고 밝힌 10개 이상의 논문에서 제자들의 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습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상당수가 겹친다. 이 논문 유사도를 비교해 분석해 봤더니 표절률이 43%가 나왔다는 등의 보도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 대변인, 이거는 뭐 늘 이제 이거 후보자들 나오면 이거 문제 있잖아요. 저것도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이 논문 작성은 이제 학자의 기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학자들 세계에서 논문 표절은 거의 범죄로 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다른 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을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표절했다. 제자들 거를 그냥 갖다 썼다. 어떤 분은 가짜 뉴스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 이 기사 보고. 설마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이제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몇 %짜리도 있지만 어떤 거는 52%. 예. 근데 보통 20% 표절률 넘으면 이건 베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52% 문장이 아예 똑같은 게 19개, 뭐 일부 같은 문장이 73개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됐다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아이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건가요? 예. 정직하고 제대로 배우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분인데 이런 분이 교육을 맡는다? 이런 분이 이런 선생님이 내 아이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아이를 맡길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교육부 장관을 한다고요? 예. 저는 이분은 정은경 후보자하고 이분은 저는 지명 철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후보자들이 자주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후보자가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논문 2편을 각기 다른 학회지에 발표한 것도 이것도 논란입니다. 학계에서는 소위 논문 쪼개기로 이 연구 윤리 위반이다,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주 나오는 얘기잖아요,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 네, 왜냐하면 그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네. 저도 지금 중앙대에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주제에 있어서 다양한 분석이라든지 다양한 통계 방법을 써서 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중복계제와는 조금 더 구분이 되어야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그 청문회의에서 해명하겠다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공식적이고 네. 정제된 그 상황에서 설명을 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데요. 네.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특히 논문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사성이나 뭐 표절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윤리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저널 같은 경우는 논문을 심사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재하고 승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문제가 있진 않았는지 이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진숙 후보자도 그렇고요, 정은경 후보자 모두 지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해명 자료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문회에 가서 해명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을 좀 올려봐 주시면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오전에 올린 SNS 글을 한번 보죠. 김민석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한 언론 기사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김민석 총리가 쏘아 올린 공이다, 요상한 꼼수가 유행이 됐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직후에는 제대로 해명된 이 해명이 없었는데 청문회 가서는 그러면 이게 해명이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아까 뭐 윤기찬 변호사도 언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도입된 것이 200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청문회에서 이제 묻고 답하는 거예요. 네.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정보가 이미 벌써 그 전부터 유통이 되고 공개되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혹들이 다 제기가 되는데 그러면 그때그때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김민석 그 총리가 이런 새로운 기준을 나쁜 기준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가서 해명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청문회는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안 나오고 그냥 이틀 동안 어떻게든 뭉개고 가면 되는 건데 장관 후보자들은 보통 하루 한단 말이죠. 그럼 하루만 이렇게 버티고 나면은 또 이건 표결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스탠다드가 되면 전반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첫 내각, 이 김민석 총리 내각, 이것은 국민들에게 정말 도덕성이 없고 준법 의식도 없고 이런 수준의 내각으로 각인이 될 것이고 지금은 뭐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결국은 독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고 다 후보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총리를 임명하고 난 이후에 아마 민심의 동향을 아마 예의주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도 어제 임명장 받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바로 농민들이 시위하는 현장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그러니까 민심을 직접적으로 포용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그러니까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잇따르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의 이런 국민적 의혹을 어떻게 해소하고 그리고 그것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에 과연 정권적 차원에서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네. 그것을 국민들이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